자, 선생님의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애니메이션 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구의 운동에 예, 대하여. 지구의 운동에 대해라는 애니메이션을 봤죠. 나의 이번 목표는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 지동설, 지구의 운동까지 설명하는 데까지 가는 게 나의 목표예요. 거기까지 가는 천문학의 역사를 따라가는 게 나의 목표입니다. 어디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요. 기원전 2000년 전쯤에 최초로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지동설이 나오게 되었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제 슬슬 수학이라는 학문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서 지구의 크기도 구해보고 달의 크기도 구해보고 태양의 크기도 구해보고 달까지 거리도 구해보고 태양까지 거리도 구해본 거야.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구해봤더니 이런 결과에 따르면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도는 것보다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게 훨씬 더 그럴싸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지동설을 그때 당시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지구의 크기를 이번 시간에 한번 구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달의 크기 구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 지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딱 봐도 아시겠지만 수학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많이 필요합니다. 수학 다들 좋아하시죠? 네. 좋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례식이라는 건데요. 비례식 다들 배우셨습니다. 언제 배웠을까요?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좋아요. 근데 기억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괜찮아요. 거기 뒤에 인사하지 마시고. 비례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들 누군지 아세요? 다오와 배치요. 다오 벤치 아시죠? 네. 카트라이 다들 해보셨어요? 네. 예, 좋아요. 그래,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어요. 어쨌든 다오랑 벤치는 운전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걔네가 운전을 하는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나면 누구한테 가야 해요? 한문철한테 가야 합니다. 한문철이 과실 비율을 따져주는 거예요. 몇 대 몇인지. 그렇지? 이 몇 대 몇이 바로 비입니다. 비. 과실 비를 따져주는데 이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면 4대 6이라고 했어요. 벤치가 억울한 거야. 왜냐면 자기 과실 비율이 6이나 되는 게 말이 안 된대. 다오가 친절하게 물어보면 몇이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했더니 본인의 과실은 3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 정도라고 얘기해요. 다오가 물어봅니다. 그래, 그럼 내 과실은 몇 정도야? 2라고 생각한대. 내 생각에. 근데 다오도 동의해. 나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좋아. 그래서 얘네들끼리 합의를 보고 한문철 변호사 말을 생각하고 2대 3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너무 해피엔딩이죠? 그래서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해요? 똑같아요. 그지? 4대 6과 2대 3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학습지에다가 그 막대에 이 줄이 같다는 걸 나타내 줄 건데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든요. 똑같은 막대를 10등분해서 4대 6을 나타내든지 5등분해서 2대 3을 나타내든지 똑같다라는 거를 거기다가 색칠해 주셔도 좋고요. 혹은 빗금을 그려주셔도 좋고요. 원하시는 대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4대 6과 2대 3이 같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렇지,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율이라는 비라는 것은 신기하게도 숫자가 다른데 같은 비들이 있다는 거예요. 4대 6과 2대 3 숫자가 완전히 다른데도 같은 비율을 의미합니다. 어떤 게 같냐면 봐봐, 4대 6이라고 나와져 있는 이 비 있잖아요. 여기 4랑 6이라는 친구들 항이라고 부릅니다. 이 항에다가 모두상에 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어서 나오는 비율은 서로 같은 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괜찮습니까? 예, 좋아요. 그래서 4대 6과 2대 3이 서로 같습니다. 내가 방금 4대 6과 2대 3이 서로 같다라고 말한 거는 한국어로 말한 건데요. 수학적으로도 이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같다를 무엇으로 나타내죠? 그렇죠, 고마워요. 등호로 나타내죠. 그래서 4대 6과 2대 3이 서로 같다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 학습지에 나타낼 건데 4대 6, 2대 3 사이에 뭘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렇죠. 는을 집어넣어주시면 됩니다. 등호를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비율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등호로 이어서 나타내준 수식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요? 부등식? 비례식. 네,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거의 초성 힌트가 있었어요. 두 비가 서로 같음을 나타내는 등식. 여기 초성의 비례식입니다. 자, 어쨌든 비례식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근데 우리 수학에서 이렇게 이쁜 비례식 안 보여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가립니다. 이게 수학이죠. 그죠? 그래서 A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어렵지 않아요. 4에서 2로 2를 나눴으니까 6도 2를 나누면 3이겠구나. 어렵지 않아요. 근데 숫자가 조금 더 복잡해지면 살짝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매우 푸는 방법 쉽고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안쪽에 있는 항을 내항이라고 부르고 바깥쪽에 있는 항을 외항이라고 부르는데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해요. 걔들이 서로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7 곱하기 3은 2 곱하기 A. 내항끼리 곱한 거, 외항끼리 곱한 게 서로 같습니다. 거기 비례식을 풀기 위한 식을 세고 A 값을 구해보자 라고 하고 아래에 네모칸 있죠? 거기다 요식 써주시면 되겠고요. A 구해주세요. 7 곱하기 3은 21이죠? 이거 구할 줄 알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그래서 양변에 2를 나눠주면 돼요. 2를 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면 되죠. 그럼 몇이 나와요? 42 2분의 21 2분의 21. 소수를 나타내고 싶으면 10.5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별명이 베타인 사람을 하나 소개를 해줄 건데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머리 빠진 사람 너무한 거 아니야? 넌 머리 안 빠질 것 같지? 네,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걸 가져서 그림을? 두 번째가 머리가 저만큼 빠졌어. 아니잖아. 그렇지. 에라토스테네스의 책 기억나? 수학이 나와요. 네, 수학이 나와요. 맞아요. 그걸로 유명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수학적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고 손을 안 댄 학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학문 다 잘했어요. 지구과학뿐만 다 잘했습니다. 근데 모든 분야에서 다 1등을 못하고 다 2등 정도라는 의미로 3등도 아니야 2등이야 2등. 그래서 그렇지 알파랑 베타잖아. 그리스어 그렇지. 그 알파벳 두 번째 알파벳이 베타예요. 그래서 별명이 베타였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너희들 혹시 이 아저씨 알아? 네. 선생님 때는 되게 유명한 아저씨야.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어쨌든 이 사람이 2등을 엄청 많이 해서 유명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야. 근데 그래도 2등이어도 되게 대단한 거죠.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의 도서관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도서관장이라고 해서 사서 선생님 느낌인가? 라고 하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때 당시 도서관 지금 도서관이 좀 달라요. 지금이야 정보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 인터넷 있었니? 그럼 내가 정보를 구하려면 뭘 봐야 해? 무조건 책밖에 없었어. 그래서 도서관이라고 하면 그 당시 이 세상의 모든 정보가 모여져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는 거야. 알겠지? 도서관장은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직업이야.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책만 읽겠죠, 도서관에서. 그러다가 뭘 보냐면요. 시에네라는 지방에서 하지날 정오에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지가 무슨 날이에요? 공지의 반대거든요. 공지날에 너희 뭐하니? 파충 먹죠? 왜 파충 먹어요? 귀신 쫓으려고. 근데 왜 귀신들이 공지날에 오는 거야? 추워서. 그래서 뭐라고? 밤이 제일 긴 날입니다. 공지날이. 하신 날이 1년 중에. 그렇지. 하신 날은 밤이 제일 짧아요. 거꾸로 말하면 낮이 제일 긴 날이 하신 날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하신 날은 태양이 가장 높게 뜨는 날이에요. 그리고 정오라는 거는 낮 12시거든요. 낮 12시는 하루 중에 태양이 가장 높은 시간을 정오라고 그래요. 12시. 그리고 하진날 정오는 1년 중에 태양이 가장 높게 뜨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하진날 정오예요. 그때 시에 대해서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되게 미신 같잖아. 괴담 같잖아. 근데 에라토스테네스는 되게 똑똑해가지고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일단 그림자가 뭔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거기 학습지에 있거든. 무엇이 막히면 그곳에 그림자가 생겨요. 네, 햇빛이 막히면 그림자 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생기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막히는 여기에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도 약간 추측을 할 수 있을 거야. 시에 내에서 하진날 정오에 햇빛이 어떻게 들어와? 그렇지. 머리 꼭대기에 수직으로 들어오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었다는 거지. 머리카락이 다 머리가 빛나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저런 머리 스타일 사람이 좀 똑똑해. 우리 양재학과 교수님이 저런 머리 스타일이었어. 되게 젊으시거든? 저런 머리 스타일이었어. 스트레스는 너무 많이 받는 그랬나? 나도 그런 말 해야겠다. 언제 할 거야? 딱 기대할게. 언제 할 거야? 우승하면요, 저희. 널 무슨하고? 대탈이라고. 아, 진짜? 자, 어쨌든요. 그래서 요거를 알아내고 나서 과학자들은 이런 걸 보면 아 신기하다 내일 해야지 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해보고 싶어요. 나도 궁금한 거야. 그래서 기다렸어. 하진날 정오를 기다렸어.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시내 사람이 아니야. 알렉산드리아에서 일한다 그랬어. 그치?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래서 하진날 정오에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니요. 안 그랬어요. 맞아요. 안 그랬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이 기록이 잘못된 걸까? 라고 생각해도 괜찮지만요. 이 사람이 워낙 똑똑해가지고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구가 평평하지 않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 이제 나쁘네. 그치? 지구가 평평하지 않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좀 거리가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은 비스듬하게 서 있대요. 보이니? 그치? 그리고 시에네에서 머리 꼭대기에 햇빛 들어오고 있지만 같은 햇빛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비스듬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죠. 예? 지구가 둥글면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혹시 1학기도 중력이라는 거 배웠니? 중력의 방향이라는 걸 배웠니 혹시? 배웠으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겠지. 그러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매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력이라고 배우냐니까? 배우길 바래. 자, 어쨌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의 맨 마지막에 학습지에 하진날 정말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림자가 생긴 이유 햇빛이 그렇죠 비스듬하게 알렉산드리아에서 비스듬하게 똑같은 햇빛이지만 그렇게 들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구가 이렇게 둥글게 생겼다면 그렇다면 지구의 둘레를 내가 구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 사람이 바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학습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 사람 비례식을 통해서 구했는데요. 바로 비례식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정이 하나 필요합니다. 어떤 가정이 필요하냐면요. 지구가 완벽한 구형이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거기 가정 1 있죠.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다. 울퉁불퉁하지도 않고요. 혹은 뭐 찌그러진 타원형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다 똑같은 완벽한 구형이다. 라는 가정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지구를 반으로 쪼개볼게요. 반 잘라볼게요. 단면이 예쁜 원형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보여본 지구의 둘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구라고 치면 이만큼 원의 둘레를 구하겠다는 뜻이야. 자, 이 원에서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비율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보기 위해 선생님이 얘를 피자처럼 8조각 내볼게요. 맛있겠다. 이렇게 피자 맛있겠죠? 그리고 이 피자 한 조각처럼 생긴 요만큼을 우리는 부채꼴이라고 이야기해요. 부채꼴 기억나십니까? 부채꼴입니다. 어제 부채꼴은 요 가운데 요 각도를 중심각이라고 부르고요. 요 중간 부분을 호라고 불러요. 호. 잘 봐요. 여기 보면요. 이 요만큼의 길이를 내가 10cm라고 할게.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부채꼴들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건데 그 부채꼴들마다 중심각 대 호의 길이 비율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첫 번째 부채꼴은 요거야. 요거. 중심각. 이 각도. 몇 도일까? 그렇지. 45도야. 금방 나오네. 왜요? 왜 나는 모르려? 근데 360 나누기 8은 괜찮고 요만큼 90도지. 수직이잖아. 나누기 2하면 45. 요렇게 괜찮고. 어제 45도예요. 와. 그래 중심각 대 호의 길이 몇 대면? 이게 왜? 4.5대 1. 미안한데 얘들아 약분하지 마.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자. 중심각도가 몇 도라고? 45도 대 호의 길이 10cm. 단위까지 붙여줘. 첫 번째 비율이 나왔습니다. 45도 대 10cm. 두 번째 부채꼴 갑니다. 두 번째 부채꼴. 지금 아무도 적을 거 없어요. 두 번째 부채꼴 예입니다. 중심각 90도 대 호의 길이 20cm. 좋습니다. 세 번째 부채꼴 갑니다. 얘도 부채꼴이죠? 180도 대 40cm. 하나, 둘, 셋, 넷. 40cm입니다. 자, 마지막 부채꼴 갑니다. 얘도 부채꼴이에요. 270도 대 되게 빠르다. 예, 60cm. 따라가고 있나요, 다들? 네. 다들 아는 말 안 한 거지? 네. 고마워. 자, 그러면 이 지금 비율이 되게 빠르다. 이 네 개의 비율이 서로 같은 비율이라는 것도 혹시 눈치채셨나요? 봐봐.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비율에다가 두 항에 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눠서 나온 같은 비율이라 그랬어. 그치? 요 두 개나 2를 곱하면 얘가 되고 이 두 개 4 곱하면 얘가 되고 이 두 개 6 곱하면 얘가 되고 그치? 그래서 등호로 이어서 비례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원의 둘레야. 그치? 원의 둘레야. 벌써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부채꼴을 이렇게 완전 꽉 채우면 360도가 되겠지. 중심각이. 근데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가 될 거야. 360
360도 대 원의 둘레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의 둘레 구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파이얼 데모. 그것은 파이알 제곱 파이알 원의 넓이 아닌가요? 파이얼. 아니고 아이고. 아주 좋은 시도였어요. 넓이랑 좋은 시도였어요. 좋아요. 어, 자, 어쨌든 이 비례식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비례식에서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꼴의 정보 있죠? 여기다 갖다 대는 거예요. 얘랑 같은 거잖아. 이 비율 같은 거잖아. 그지? 요거를 계산을 해주는 거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서로 같다. 그래서 원의 둘레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지구의 둘레도 구할 거예요. 알겠죠? 봐봐. 이렇게 나올 거야. 일반적으로 쓰자면 요게 성립한다는 거야. 어떠한 부채꼴의 중심각대 호의 길이는 360도 대 원의 둘레와 같다. 라는 게 성립합니다. 여기서 원의 둘레는 지구의 둘레랑 같죠? 그러면 에라토스테네스가 세운 비례식은 요게 나온다는 겁니다. 중심각대 호의 길이는 360도 대 지구의 둘레. 요거를 학습지에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요. 어떤 부채꼴의 중심각이랑 호의 길이를 실제로 구해보는 거예요. 숫자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지구의 둘레 계산을 통해서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각이랑 호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두 번째 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가정은 무엇이냐면 지구로 들어온 햇빛이 모두 평행하다는 거예요. 서로 평행하다는 겁니다. 적어주세요. 피읍 평행하다. 햇빛끼리 서로 평행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태양이 매우 멀리 있기 때문이에요. 잘 봐. 햇빛이 처음에는 비스듬하게 서로 평행하지 않게 시작할 수도 있어. 그렇지? 근데 점점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 멀리 갈수록 점점 평행해 보여. 점점 평행해져. 근데 내가 지금 짧게 그래서 그렇지. 이게 태양부터 지구까지라고 치잖아. 점점 평행해져. 이게 완벽하게 평행 아니면 이게 가정인 거야. 지구도 완벽한 구현일까? 그러니까 가정인 거야 이거. 알겠지? 어쨌든 태양이 매우 멀기 때문에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서로 평행하다고 볼 겁니다. 자, 그럼 여기부터 좀 똑바로 차려. 여기부터 어려워. 잘 봐. 이 지구를 내가 좀 더 크게 그려볼게. 보시면요, 시에네랑 알렉산드리아를 표시를 해놨거든요. 시에네에서는 머리 꼭대기에서 햇빛이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시에네인 거고, 약간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선을 3개 그릴 거예요. 첫 번째, 시에네로 들어오는 이 햇빛 여기도 선 하나 그릴 거고요. 두 번째, 지구 중심부터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이 선. 세 번째, 다른 아무 햇빛 이렇게 하나 그릴 거예요. 이렇게 3개 그릴게요. 정신 똑바로 차려. 잘 봐. 이제 우리 어떤 부채꼴 쓸 거냐면 이 부채꼴 쓸 거거든. 요 부채꼴.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랑 호의 길이를 구해서 집어넣으면 바로 문제 다 풀리는 거야. 계산만 하면 돼. 자, 근데 중심각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 어떻게 해야 하냐? 일단 지구를 절반 잘라. 그리고 각도기를 가져가. 각도기를 대. 굉장히 어렵겠지? 대신에 우리 어떤 방법 쓸 거냐면 요 각도를 재는 대신에 똑같은 또 다른 각도를 잴 거야. 얘랑 똑같은 각도가 어디에 있냐면 그렇지.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려우니까 여기를 잴 겁니다. 여기랑 여기 서로 무슨 각? 어디까지가 서로 어떻다? 같다. 좋습니다. 그래서 요 각도를 재면 됩니다. 방법 굉장히 이제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 에라토스테네스가 무엇을 했냐? 집 앞으로 나갑니다. 마당이 나가요. 막대를 하나 꽂습니다. 끝입니다. 그럼 구할 수 있어요. 봐봐요. 알렉산드리아에 막대 하나 꽂을게요. 꽂았죠? 꽂았어요. 자, 그러면 햇빛이 막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막대 때문에 햇빛이 막힙니다. 막히는 지점대는 뭐가 생겨요? 그렇지. 그림자가 생깁니다. 여기에 그림자 짓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막대가 있고 여기에 그림자가 있어. 그림자가 있어. 이렇게. 그지? 그림자가 있어. 그럼 막대 끝부분과 그림자 끝부분을 실로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연결해볼게. 이렇게. 연결했지? 네. 그럼 우리 눈앞에 실 있고 막대 있어. 이 둘 사이의 각도가 바로 중심각. 그렇지. 그거야. 그래서 그렇게 잽니다. 뭐가 별로 안 어렵네. 그렇지? 어렵지 않지?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걸 실제로 해봤더니 7.2도였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학습지에 그것만 채워볼게요. 따라서
지읒, 시옷, 기역. 중심각은 알렉산드리아로 들어온 햇빛의 각도였고 이거를 막대를 통해서 구해봤더니 그 각도가 몇 도였다? 7.2도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각도는 7.2도. 어렵지 않지? 네. 좋아. 학습지에 사람 얼굴이 많이 등장하니까 다들 손이 바쁘네. 다들 손이 너무 바빠. 파도가 파다. 자, 그러면 우리 어디까지 이제 완성한 거냐면 봐봐. 중심각 대 호의 길이는 360도 대 지구의 둘레에서 중심각을 7.2도라는 것까지 구해낸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 무엇? 그렇지. 호의 길이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바로 지구 둘레 구할 수 있습니다. 호의 길이는 요 길이잖아. 그지? 시에네부터 알렉산드리아까지의 거리입니다.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어떻게 구할 거야? 어? 4. 좋은 방법이지. 그지? 30cm 잘했으면. 여기 보세요. 30cm. 좋은 방법이야. 비슷한 방법으로 구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걸었습니다. 걸어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네 발자국. 해가지고 예를 들어 100만 발자국을 걸었다. 내 발자국이 하나가 50cm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곱해주는 거예요. 100만 곱하기 근데 다 50cm. 정확하지 않을 수 그치, 그 얘기 좀 이따 할 거야. 아주 훌륭한 지적이에요. 잘했어요. 시에네부터 알렉산드리아까지 평균이에요.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 맞아, 맞아. 근데 어쨌든 일단 걸었어. 걸었더니 예,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에라토스테네스 그림이랑 다른 그림이죠. 다른 사람이에요. 시켜가지고 보였습니다. 이 아저씨가 몇 킬로미터 걸었을까요? 925km 걸었습니다. 이 아저씨 덕분에 식이 완성되었죠? 여러분 식 완성시켜 봅시다. 7.2도 대 925km는 360도 대 지구의 둘레. 거기 식 완성시켜 주세요. 바로 있습니다. 아래에. 이거 하면서 그만두기 설마 안 나였으면 다 왔어. 왔어. 925km. 서울부터 부산 몇 킬로미터? 300. 약 300 정도 되죠? 그냥 돈을 얼마 줬으면 저런 걸 했겠어요. 역. 장난 아니지. 서울부터 부산까지의 한 2배 정도 되는 거리를 간 거야. 근데 또 슬픈 소식이 뭐냐면 열심히 걸어갔어. 시엔에 도착했어. 다시 맞아. 어떻게 해? 그렇지.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다시 돌아가야 해. 너 올 때는 차 타고는 되잖아. 그렇지. 없잖아. 고대 그리스 시대에 차 타고 왔으면 말 타고 되지. 가면 되지. 맞아. 차가 없구나. 뭐야, 그러면 식 완성되었지? 근데 이게 PDF 파일 깨져 있는지 선생님 거에는 뭘로 가는데? 곱하기 뭐 이렇게 제가 식을 써놨거든? 한가위 안 보이더라고. 너희들 거의 밑줄만 하나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 밑줄 바로 위에다가 뭘 적을 거냐면 내항 곱하기 내항은 외항 곱하기 외항 적을 건데 왜 내항이 뭐가 있어? 925km 하는 거 뭐야? 360도. 외항은 뭐야? 7.2도랑 지구의 둘레. 그치? 그래서 요거 적어주면 돼요. 925km 곱하기 360도는 7.2도 곱하기 지구의 둘레. 이거를 그 밑줄 위에다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방금 너희가 적은 비례식 바로 아래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46,250. 오, 고맙습니다. 몇 나온다고요? 46,250? 맞아요? 실수 안 네? 뭐? 이게? 뭐? 너 계산 잘못했지? 누가 7,000이 나왔어요? 47,200. 너 계산기 나가 돌려. 야, 3만 3천 한대. 너 계산기 돌려. 33만 3천. 아, 그거에다가 실점이 나눠야지. 네, 좋아요. 지구의 둘레에는 요거 써주시면 되겠죠? 7.2도분에 925km 곱하기 360도 하면 46,250 나올 겁니다. 4만 9천인가? 46,000. 왜? 응? 46,250km 나왔습니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정확할까요? 네. 아니요. 네. 아니요.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 지구의 둘레가 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지구의 둘레가 약 46,000km 정도 된다고
있다고 한다면 실제 지구의 둘레는 몇 킬로미터인지 알려주면 성적순 한 명이 촛불이 됩니다. 예. 예? 46,500. 실제 지구의 둘레 우리 그런 거 말고 검색해보면 되잖아. 10만 킬로미터. 10만 킬로미터? 5만. 4만 75km. 약 4만 킬로미터 정도 나옵니다. 맞아요. 잘했어요. 오차는 약 6천 킬로미터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적어줄 발생한 오차, 실제 지구의 둘레는 약 4만 킬로미터 정도로 약 6천 킬로미터 정도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6천 킬로미터의 오차면 정확한 것 같아? 참고로 지구의 반지름이 6,400킬로미터예요. 꽤 있죠? 그럼 그 오차의 원인까지 살펴보고 오늘 수업 끝내겠습니다. 먼저 아니에요. 고마워요. 이게 논리랑 수식으로 전개했는데 뭔가 틀린 값이 나왔다면 가정이 잘못된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가정, 지구는 완벽한 구현이었다고 했지만 아닙니다. 얘가 자전을 하다 보니까 가루가 좀 볼록해요. 자전을 하면 바로가 볼록해요. 맞아요. 좀 볼록해져요. 그렇구나. 실내가 너무 커요. 자, 두 번째로요.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던 거리 측정값이 정확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구하는 거다 보니까. 그걸 적어주세요.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 거리가 정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하자, 얘들아. 요거까지만. 개선 방안. 어떻게 하면 우리 더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냐면 구글맵을 이용하는 겁니다. 찍고. 구글맵을 이용하면 됩니다. 아주 정확한 거리를 알려줍니다. 또 위도를 사용하면 그 중심값도 잘 구할 수도 있어,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위도가 뭐냐면 지구 이렇게 있잖아. 여기 적도가 있고 이 지점에 위도를 알고 싶으면 지금 중심부터 여기까지 이어. 요 각도가 위도야, 인마. 해본 안 들키게 해라. 그 다음에 요 지점에 위도를 알고 싶으면 여기도 이렇게 각도가 바로 위도야. 안 들키게 하라고. 왜 이렇게 눈치가 없지? 어? 야, 그러면 우리 부채꼴 이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 요 사이 너는 진짜 못한다. 재능이 없다. 요 사이 각도가 중심각이잖아, 그지? 요 사이 각도 어떻게 구하면 돼? 그지? 위도 큰 거에서 작은 위도를 빼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글맵으로 훨씬 더 정확한. 야, 정말 못한다. 말도 있잖아. 야, 그런다고 해도 정확한 값이 얻어질까요? 아니요. 그 이유는 정확하지 않아요. 아직 현대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못해서. 지구가 그게 아니라. 아니구나.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값은 구할 수가 없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구하려면 그런 방법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 정리하실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시기. 안녕하시기. 이거 뭐지? 안녕하시기. 안녕하시기. 핸드폰이 조금 깨졌기. 괜찮기. 너무 예쁘기.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사랑하기. 와, 이거.